사고 현장에서 안전관리 시스템의 문제는 없었는지 또 원인은 무엇인지 김동헌 재난안전원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자, 먼저 현장에 있었던 근로자가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이제 증언한 얘기가 있는데요. 들어보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. 네, 그러시죠. 갑자기 이제 꽝 하는 폭음 소리와 함께 이제 등이 다 나갔어요. 깜깜해가지고 그냥 위에서 왔어 그냥 돌가루 같은 게 떨어지는 거예요. 그 순간에 이제 가스가 꽉 찼어요. 이제 그 안에가. 그래서 어떻게 된 상황인가 하고 이 주먹군 하고 그냥 가만히 웅크리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벽을 타고 올라올 수가 돼 있어요. 이제 사다리가 설치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밑에 있는 사람들 3명이 그냥 벽을 타고서 이제 올라왔죠. 그래갖고 나왔는데 막 이제 구토가 나는 거죠. 이제 가스 냄새를 맡았으니까. 그런 상황이었어요, 이제. 네. 그러니까 이제 지하철에서 작업을 하는데 폭발이 있었고요. 집안이 붕괴가 됐고 그리고 이제 안에 가스가 차기 시작했다는 건데요.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? 그 가스가 실질적으로 이런 가스는 네. 밸브의 문제 내지는 그 가스 관 자체의 노후와 이런 걸로 인해서 항상 가스가 이렇게 누수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이 건설 현장에서 그런 상태로든지 해서 가스가 새어 나왔지 않았나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화점이 발화가 됐을 때 가스가 폭발한 그런 상황으로 추정됩니다. 네. 자, 취재 기자 이야기로는 이 가스통과 연결된 호스를 근로자들이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 호스 상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. 호스 상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호스, 있고요. 밸브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그 취약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좀 무게를 둘 수 있겠습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현장에 그러면 이제 이게 새는 가스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. 그러죠. 이거는 왜 있었던 겁니까? 가스가 전날 작업에 의해서 뭐 남은 가스가 남아 있었던 겁니까? 뭐 그런 것보다도 지금 어떤 그 하드웨어 상에 그러니까 어떤 시설 상에서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가스가 조금씩 새어 나와서 이게 쌓여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. 실제로 가스라는 거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잘 그 가스가 새는 걸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가스가 또 그게 또 사실은 공기보다 좀 낮고 이런 가스들이 그래서 이런 가스가 많이 나와 있을 때 그 부분에 어떤 발화점이 생기게 되면은 폭발하게 되죠. 그건 가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름도 유증기란 게 있습니다. 그래서 기름도 거기에다 증기가 나와서 이렇게 밀폐된 공간이 있게 되면은 거기도 발화점이 있으면 폭발하게 되고 또 뭐 그런 밀폐된 공간에 먼지가 작은 먼지, 미세먼지가 많이 쌓여서도 그 먼지에서도 거기서도 또 폭발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폭발 요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아마 가스가 채여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워낙 큰 폭발음이 있어서 오늘 아침에 저희 이제 목격자들 제보가 계속 이어졌었거든요. 증언에 따르면 이제 집이 흔들릴 정도의 굉음이었다 이렇게 이제 증언들이 있는데요. 가스가 공기 중에 이렇게 조금만 남아 있어도 이렇게 큰 폭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? 뭐 그렇지는 않죠. 희석돼 버리고 이러니까 그 보통 남아 있는 잔류 가스들은 이제 희석이 되어서 날아가는데 이게 그 같은 시간대에 많이 농축되는 상황 그 밀도가 있을 때 이제 그렇게 폭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지금 그러면 이제 현장에 가스가 왜 있었는지 이 부분을 밝혀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. 그렇습니다. 아까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밸브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. 가스관 자체가 낡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 또 호스도 아까 문제 있을 수 있고 여러 그 하드웨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나 보는 겁니다.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래서 국가수가 아마 들어가서든지 아마 조사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해서 세심하게 조사를 해야 될 상황일 것 같습니다. 지금 오늘 그 구조를 보면은 사고 현장에서 밑에서 지하철 그 15m 아래에서 이제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위에 다리가 있지 않았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다리에 지반 보강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. 지하 15m 아래에서 작업이 있었는데 폭발 이후에 이제 집안 붕괴가 있어서 오늘 사고가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? 그러죠. 그래 되면은 이제 또 그 다리 자체도 또 위험하게 되고 복합적으로 그 집안 자체가 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. 그래서 아마 다리 부분도 정밀 안전 점검을 다시 한번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새로운 좀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. 네, 원장님. 그런데 건설 현장에는 안전관리 규칙, 뭐 규정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? 다 있죠. 그것도 법으로도 돼 있고. 그래서 어떤 법이 있을까요? 우리 건설 뭐 기술 요즘 그 지난
5월 19일 날 그 제정된 그 시행된 건설기술진흥법이라고 그 네. 시행령이 지난 5월 19일 날 5월 19일이 얼마 안 됐네요. 시행됐고, 예, 시행됐고 또 네. 5월 25일 날 또 시행 규칙이 또 발효됐습니다. 그 공교롭게 이렇게 지금 바로 이런 법이 발효되어서 그 법에 의하면은 건설 기술에 대한 진흥도 있지만은 건설 안전에 대한 부분도 많이 그 녹여져 있습니다, 법에. 그래서 네.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안전에 대해서 아마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이렇게 갖춰져 있고 또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은 네. 또 이런 건설 현장에서 이 소위 그 건설 현장 업무 공사 업무를 할 때 그 보건법에 의해서 또 이렇게 사전적으로 건설에 대한 교육을 받고 현장 네. 교육을 받고 투입되도록 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그러면 기존 법에 이제 설계부터 기술 안전까지 다 그러죠. 담보할 수 있는 법들이 다 마련이 된 건데, 자 이러면은 사실 있으나 마나한 법 아닌가요? 뭐 있으나 마나하기보다도 네. 그 법은 참 잘 되어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그게 현실에 실효성 있게 적용을 시키는 게 필요한데 예컨대 그 교육만 하더라도 예. 교육 한 번 받고 나면은 네. 뭐 보수 교육이란 게 없습니다. 교육 한 번 받으면은 항상 건설 현장에 나가는 거는 뭐 그러니까 10년 전에 교육 받은 것도 해서 현장에 나갈 수 있는 거죠. 예. 그래서 이런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도나 이 법 법은 이런 게 잘 잘 되어 마련돼 있는데 있는데 그걸 좀 실효성 있게 잘 운용할 수 있는 현장에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러죠, 이런 그러죠. 말씀이신 거죠. 그런데 오늘 사고가 사실 어떤 사각지대에서 일어난 거잖아요. 그러죠. 그런데 이런 안전 사각지대가 사실 곳곳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. 많이 있다고 네. 보죠. 예. 지금 이런 그 건설 현장이 사실 그래서 이렇게 건설 현장에 시공사들이 시공 계획을 수립할 때 그 건설 현장 각 그 공사 위험한 공사마다 안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그 공사는 누가 몇 시에 어떻게 들어가서 누가 하고 이렇게 어떤 안전을 주의해서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다 해서 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.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 이것은 저는 좀 총체적으로 좀 이 전반적인 관점에서 좀 들다봐서 좀 어떤 그 교육이나 문화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. 현장에서의 어떤 안전 실행 문제 이런 그렇죠.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거기에 따른 된다는 문화적인 부분까지. 예, 그래서 들여다봐야 된다는 얘기죠.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그 현장을 맡아 있는 그런 이제 회사, 네. 뭐 시공사도 그렇고 또 거기다 발주를 맡긴 발주 기관도 그렇고 다 통합해서 이런 네. 그 현장 건설 현장에 대해서 좀 이런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같이 책임을 지고 네. 같이 풀어나가는 게 예. 아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네. 생각을 합니다. 지금 중요한 지적해 주셨는데요. 그 저희가 얼마 전 지하철 스크린 사고 때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예, 그 예. 외주 하청 문제가 계속 예.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죠. 예. 자, 이번에도 또 이제 외주 하청 문제가 나오는데 건설사들 시공 현장에서 이 하도급이 보통 몇 단계 정도로 이렇게 아주 그것은 돼 뭐 있나요? 예. 예, 어떻다고 이렇게 뭐 말씀드린 것지만 관행적으로 예,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죠. 네.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이 하도급 관행 자체는 뭐 건설 현장에서 또 건조를 시키기는 힘들고 네. 다만 이제 하도급 했을 때 그 하도급 업체에 대한 네. 관리나 이런 부분을 좀 예. 잘해야 된다 이렇게 네. 봅니다. 그럼, 지금 네. 예, 조금 사실 다른 각도로 이렇게 예. 보시면은 지금 뭐 이제 그 업계는 그 하도급이나 또는 이제 그 공급해주는 회사들에 대해서 예. 그 업체에 공급해주는 회사들이 이런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나 따라서 그걸 안전 관리를 잘 해야 네. 이제 그 회사에서 물건을 사주고 예. 또 거기에 의뢰를 하고 하는 그러한 이제 제도로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추세가 또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앞으로 좀 그런 소위 어떤 현재의 그 관행보다도 이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이런 제도를 좀 도입해서 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, 어쨌든 뭐 하청 도급 일용직이라고 해도 그러죠. 안전 교육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요. 그럼요.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? 그것은 이제 뭐 결국은 그 제도 자체의 문제는 제도. 예.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제도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. 네.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건설 현장에 근무하실 그 분들은 이제 그 근로자들은 교육을 4시간을 받고 그 교육 필증을 가지고 있어야 이제 현장에 가서 근로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네. 그것만 한 번만 받고 나면은 뭐 더 이상 받을 필요 없는 그런 교육이 돼버립니다. 아까 네.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몇 년 동안 10년, 20년 그냥 그 정 하나로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
요즘 얼마나 이 세상이 많이 빨리빨리 바뀌고 예. 뭐 시대가 바뀌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옛날에 그 받은 그 교육으로 그걸 적용한다는 것도 문제고 또 두 번째는 그 교육 자체가 얼마큼 실효성 있는 교육이냐. 네. 4시간을 받아서 이런 건설회사 전문적인 업무까지 교육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? 저 네. 없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예. 그것도 뭔가 이렇게 전시행정 보여주기 정도의 네. 수준이 아니냐. 그래서 이 근로자들도 탓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이 또 시공사 네. 발주처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교육을 시행하는 이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잘 네. 아울러서 좀 실효성 있는 제도, 실효성 있는 일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네. 생각입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뭐 전례에서 보면은 근로자 개인의 책임으로 이제 넘어가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사실 이번 원인 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시설의 노후한 부분이 없었는지, 구조적인 네. 문제는 없었는지 이걸 좀 들여다 봐야 할 것 같다는 그렇습니다. 생각이 됩니다. 그렇습니다. 네,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